오늘은 2026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입을 뽑지 않는다고요? 경력만 뽑는다고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취준생 분들은 그냥 취업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신입을 아예 안 뽑을까요? 아니면 정말 중고 신입만 뽑을까요? 경력직만 뽑을까요? 사실 신입을 안 뽑는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안 뽑는 게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즉, 증명을 해 보이지 못하면 탈락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16년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팀핏이에요. 그때들을 잡기 위한 젊은 MZ 면접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거의 많이 나오는 게 이미 있는 사람들과의 잘 어우러져서 회사 내 팀과 잘 매칭이 돼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는 팀핏을 좀 많이 본다라는 게 공통적인 채용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협업을 했거나 소통을 했거나 어떤 상황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협업을 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업을 했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조율자 역할인지 팀 리더 역할을 했는지 팀의 협업을 위해 어떻게 본인이 수행했고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실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합격하신 분이나 면접 보고 나신 후에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 협업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어떻게 잘 발휘했는지 과거의 본인의 경험을 또는 회사에 들어와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즘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그게 바로 팀핏이에요. 얼마나 저희 팀에 잘 맞을 수 있고 본인이 그 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팀핏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탤런트 핏입니다. 역량이나 잠재성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강점들 그 탤런트적인 부분이 얼마나 핏한지를 그 모집 공고상에 있는 직무에 대한 적합 그거를 우리가 역량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대기업 공채나 사람을 뽑아서 그룹 연수도 하고 또 계열사 연수도 하고 그 팀에 대한 연수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대대적으로 공채를 뽑는 거를 많이 줄였고 그 역량이 있는 직무 적합성이 높은 분을 뽑으려고 마치 이렇게 핀셋으로 딱 뽑아내는 그 역량이 있는 인재를 딱 핀셋으로 뽑고 싶은 그게 바로 탤런트 핏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원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작은 소수의 아주 고성과자, 높은 탤런트에 대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핀셋으로 뽑는 거예요. 실제 불확실성,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당연히 이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아주 그런 필요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거에 회사는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게 중고 신입 때문에 힘들어요. 또 중고 신입인데도 힘들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학생으로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턴십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교육 이수라든가 자격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무에 대한 적합하다고 하는 모집 공고상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면 반도체 팔공정에 대한 교육을 배웠는지, 제약회사라면 GMP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바이오 의약품 회사라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면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 즉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바이오의약품이나 제약산업 쪽에서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인턴십이나 직간접적으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거를 수치적으로나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소개나 면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 기반 성과예요.
성과가 얼마나 어필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업무들을 했고 어떤 역량들을 발휘했는지를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어필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내가 실제 인턴십을 했거나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실제 중고 신입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성과와 수치와 관련된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즉, 경험에 대한 정리를 많이 하라고 하죠.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쌓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했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중고 신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말, 분기, 반기, 연, 마감 한 바퀴의 사이클을 돌 때 이걸 회기년도를 다 돌아봤을 때 시즌별로, 월별로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각각의 일들마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고 다양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턴십을 적어도 3에서 6개월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선생님, 3에서 6개월 저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업이나 마케팅에서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품질 관리, 생산 관리, R&D 이런 쪽을 하고 싶은데 인턴십이 공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팀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실습을 했을 때 실습 수업적인 부분, 학부 연구생으로부터 3학년, 4학년부터 아니면 학회라든가 석사로서 박사로서의 논문 발표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경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인턴십이나 또는 공모전이나 다른 서포터즈나 이런 거를 세일즈 마케팅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경험은 뭐든 좋아요. 꼭 내가 마케팅을 가고 싶은데 세일즈 쪽에 관련된 영업 공모전을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주니어급, 특히나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얼마나 그분이 잠재성이나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뽑는 거지 딱 핏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뽑는 게 절대 아니에요. 4, 5년 차 이상을 경력직을 뽑을 때는 당연히 그 경험이 얼마나 핏한지를 보겠죠. 그래서 경력직을 뽑는 거니까요. 하지만 신입사원을 뽑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인턴십을 갖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핏한지를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인턴십에서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그걸 포트폴리오든 성취한 경험 정리를 잘해서 자기소개나 면접 잘 녹여내신다면 그게 얼마나 좋게 반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AI 리터러시입니다. 제 생각에는 약 3년 정도부터는 AI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된 것 같아요. 실제 대학에서 강연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항상 물어봐요. 한 4년 전만 해도 AI를 쓰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지만 지금은 AI를 안 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요. 없어요. 취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AI를 쓰고요. 취업 준비생들도 씁니다. 활용하는 방법,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기업 분석을 하거나 직무에 대해 분석하거나 본인에 대한 역량을 해당된 직무와 얼마나 핏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많이 활용을 저는 한단 말이에요. 즉,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정말 예전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를 되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되게 정확성이 높게 표로 만들어주고 도식화해주기도 합니다.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즉, 회사에서는 그런 AI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회사에 와서도 AI를 활용한 필요하면 마케팅적으로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또는 재무 회계적으로 내가 활용해야 될 때 얼마나 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AI를 잘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실제 이거를 AI라고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큰 범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분석한 거를 데이터를 해석하고 본인만의 메시지로 언어로 해석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어때요? 데이터 분석 관련된 ADSP 자격증들을 많이 따시죠? 여러분들 데이터를 활용하는 AI를 활용하거나 관련된 부분은 생산, 품질, 제조, 연구, 마케팅, 세일즈,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연관 없는 부서가 없어요. 이력서 내에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부분에 그 내용들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토익 스피킹 공부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그런 AI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부분 자격증이든 교육이든 이수하시라는 거예요. 돈과 시간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교육이나 이수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는 것들 그런 거 스펙을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필수의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인간적 경쟁력입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인간적 경쟁력, 여러분만의 사람 냄새가 나는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특히 채용에서 이 면접 코칭이나 강연을 제가 할 때는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채용의 목적상 여러분이처럼 면접에서 대답을 한다고 사람 절대 뽑지 않아요.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면접이에요. 즉, 사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해졌어요. 아이가 못하는 공감이라든가 어떤 조율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을 차별화해 본인이 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 어떤 감성적이고 공감적이고 관계를 구축하고 협업하고 서로 소통하고 갈등 상황에서 그걸 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 본인만의 주도적인 부분을 자발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태도적인 역량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저는 확신하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 사람 냄새 나는 인간적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이 태도적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AI가 기술적 작업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어떤 조직 내에서의 협업이나 갈등 상황 또는 창의적인 본인만의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확신하건대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팀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팔로우십을 발휘했고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들이 학교에서, 인턴십에서, 회사에서 그런 팀 프로젝트나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경험 정리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야 그거를 면접 때 또는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신입을 아예 안 뽑을까요? 충분히 신입일지라도 신입만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 중고 신입들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취업 트렌드는 이미 바뀌었어요. 중고 신입이란 거는 1에서 3년 차에 이미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좋은 기업을, 대기업을 가기 위해 1년 차부터 다시 신입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채용은 정말 심플해요. 단순하게 채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경험. 아시겠습니까?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학점이 뭐 만점에 1.5라고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고 어학 성적이 80점 만점에 980점이라고 절대 사람 뽑지 않아요. 아시겠어요?